네, 다음 소식입니다. 신축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에 학교가 없다면 문제가 되겠죠. 평택 지제세교지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 학교 용지 매각 문제로 학교 설립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주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택 지제세교 지구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이 아파트는 내년 5월 완공 예정으로 2천여 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초등학교도 개교 예정입니다. 하지만 단지 옆 학교 부지는 방치돼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공사는 한창이지만 이곳 주민들이 다녀야 할 초등학교 부지는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준공과 함께 학교도 개교하는 줄 알았던 입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사가 4월 달에는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가 지어지는 1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공사도 하지 않는 상태고 알다시피 계약도 지금 들어가지 않은 상태니까 공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9월 개교는 어렵지 않을까. 학교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시행사인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단지 내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를 제3자인 시행대행사에 매각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은 시행대행사와는 학교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조합이 학교용지 소유권을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학교를 신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모님 들어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신세계를 민영개발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혹시나 이걸 무섭해서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학교용지 특례법 4조 2항은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해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 재산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학교용지는 교육기관에만 매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토지 매각 주체도 제3자가 아닌 조합을 통해서만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개발사업자인 조합도 법령을 어기고 학교용지를 제3자에 매각한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법 제34조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부 토지를 매각해 경비로 쓸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이를 근거로 학교용지를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이걸 이제 택지를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인가펀드한테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재원 조달을 하기 위해서 법에 맞게 우리는 인가받아서 지금 사실은 학교 부지를 매각을 한 거예요. 평택시는 당시 학교 부지를 채비지에 포함시켜 허가를 내줬습니다. 매각은 맞아요. 해비지 매각은 맞는데 살 사람은 거기 학교용지 특례법이 있어가지고 시 도지사한테 공급하게 돼 있지 개인한테 공급을 못해요. 공공시설용이기 때문에. 학교용지 특례법과 도시개발법. 학교용지 매각에 문제가 있다 없다는 다툼 속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학교 설립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빠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학교용지 매각에 따른 문제점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입주 예정 주민들은 학교 없는 아파트 입주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빠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안은 없는지 이 내용을 취재한 주하영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 기자. 네. 앞선 보도를 보면 학교용지 매각과 관련해서 학교용지 특례법과 도시개발법 두 개의 법령이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좀 상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법령이 맞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합이나 교육청 모두 주장하는 근거는 틀리지 않습니다. 학교용지 특례법에서 제3자의 학교용지를 매각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요. 도시개발법에선 토지를 소유한 조합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채비지를 매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처럼 양 법령에서 학교용지 매각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건데요. 학교용지 특례법이 더 우선하지만 개발 사업자들은 도시개발법을 내세워 학교 부지 소유권을 넘긴 겁니다. 네, 이게 사실이라면 토지주로 결성된 조합이나 개발 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매각하는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평택 지역 개발 사업 시행자들이 제3자에게 넘긴 학교용지는 앞서 논란이 된 지제세교지구 초등학교를 포함해 중고등학교까지 모두 3곳이고 용죽지구에도 한 곳이 더 있습니다.
또 현재 학교 용지는 금융권의 담보 물건으로 제공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4곳이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평택시에서 민간 주도로 개발되는 지구가 18곳이고 초중 고등학교까지 26개가 학교 용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법령을 악용한다면 학교 없는 아파트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셈입니다. 네, 학교 용지를 교육기관 외에는 매각할 수 없다고 해놓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예, 민간 주도 개발에서 토지주와 거주하던 주민으로 구성된 조합은 여러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토지만 있지 직접 개발할 자금이 부족하니까 시행 대행사를 통해서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을 맡긴다고 해도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부 땅을 매각해 공사 비용으로 충당을 할 수 있는 도시개발법을 들고 나온 겁니다. 네, 그렇다면 해당 교육청은 이 일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평택교육지원청은 제3자에게 학교 용지가 매각된 데다가 은행권에서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탓에 학교 용지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평택교육지원청은 당초 이달에 학교 신축에 들어가기 위해 공사 입찰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지난 2일 공지를 취소했습니다. 결국 학교 용지를 못 사니까 공사도 못 들어간 건데 그렇다면 제3자에게 학교 용지 매각을 하는 걸 막을 방법은 없나요? 현재 학교용지법을 더 강화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요. 지난해 12월 이 법이 개정돼 또다시 개정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고 또 법안을 내놓은 것도 아닙니다. 현재 법은 학교 용지는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합이 매각을 했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쓰이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러한 분쟁 때문에 개교 시기가 늦어진다는 것이죠. 네, 평택 지제세교지구 학교 용지 문제, 그렇다면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나요? 취재가 시작되자 조합 측에서는 2주 안에 은행 저당권을 풀고 제3자인 시행 대행사로 매각된 학교 용지를 되찾아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교육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려고 지금 다시 되돌리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다른 거 없어요. 학생들 때문에 그래. 근데 이걸 감수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왜? 지금 학교 올해 4월달에 이게 착공이 돼야만 내년 9월에 개교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담보 해지는 2주 정도 시간을 줘라. 평택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민간 사업자에게 학교 용지를 매각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특별 회계를 세워서라도 학교 용지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시에서 특별회계를 좀 더 강화를 해가지고요. 시에서 사주자. 그러면 공사기업 써가지고 이유를 핑계거리를 없앨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용지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이 대립이 되지만 학교를 다녀야 할 아이들에게 고통이 돼서는 안 되겠죠. 네, 학교 없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참 부담이 클 텐데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하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